그래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주요 문제들을 뽑아서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1-4번은 여러분 이제 극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만 골라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 첫 번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나중에 문제 풀 때는 그냥 딱 알아보고 빵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단순하게 알 수 없어. 그러면은 뭘 가지고 파악하는 거냐? 아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라는 게 0으로 수렴했다는 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낼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를 내가 이제 위아래에 x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제일 높은 게 x제곱이니까 x제곱으로 곱해주도록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3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리고 여기는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래요. 자, 알 수 있는 거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 무한대로 갈 때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극한값 써보면 이렇게 돼요. 3 빼기 0. x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하기 0. 그 다음에 x분의 2도 0. 그리고 더하기 0. 그래서 얘가 극한값 자체가 3분의 0으로 가기 때문에 답이 0이에요. 제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높은 차수고 여기가 낮은 차수면은 값이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얍 아니? 갑자기 손 든 거 아니야? 그냥 머리 긁고 얍.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얘를 직접적으로 얘가 높네 하면서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차수가 높으니까 무한대로 가서 무한대분의 작은 무한대에서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요 수렴하는 값을 해서 만들어 줬더니 얘가 3분의 빵이 돼서 빵이 된다. 그럼 여러분 요걸 알면 앞으로는 그냥 차수 높으면 바로 빵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분자가 차수 높으면 그 최고차랑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음 문제가 분자가 차수가 같을 때 왜냐면 3번이 분자가 차수가 높을 때거든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지만 우리가 문제 계획에 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똑같이 여기서 제일 높은 차수인 x제곱분의 1을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 더하기 x분의 3 마이너스 x제곱분의 5 얘는 5 마이너스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 얘의 극한값은 2 플러스 빵 빼기 빵 그리고 어떻게 돼요? 5 빼기 빵 더하기 빵 그러면 남는 건 2분의 5밖에 없다. 즉 차수가 같을 때는요 같은 차수
같은 차수. 앞에 개수를 따라간다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 이렇게 2분의 5다 바로 볼 수 있는 건데 그 과정 속에는 우리가 수렴하는 값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응용 문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쭉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그럼 성분은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돼? 여기서 제일 높은 x 제곱분의 1로 곱해준다. 자, 그러면 얘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x분의 3 더하기 이번에 x 제곱분의 2. 그 다음에 이번에는 4 마이너스 x분의 3 플러스 x 제곱분의 2다. 선생님 그럼 얘는 분모가 빵 더하기 빵, 그리고 여기는 4 빼기 빵 더하기 빵이 돼서 빵분의 4가 되는데요. 이거는 안 배운대요 라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가 극한값이잖아요. 극한값이라는 건 빵이라는 게 아니라 빵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0.014는 40이고요. 0.001 분의 4는 400이고요. 그럼 어떻게 돼? 얘가 0에 가까워질수록 이 수는 무한히 커지니까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죠. 예? 그럼 분모에 0이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함수값이 아니라 지금 0이라는 극한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극한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태를 묻고 있는 거야. 얘가 어떻게 돼? 2분의 5로 가고 있는 상태다. 얘가 0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면은 얘는 함수값이 아니라 내가 극한값을 0이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얘 분모의 극한값이 0으로 가잖아요. 분모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분모의 극한값이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값처럼 이렇게 써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어떻게 돼? 극한값이 분모가 0으로 가는 거고 분자는 4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0이 아니라 0에 가까운 값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0에 가까워질수록 이 값은 점점 커지겠죠. 분모가 주면 분자가 커지겠죠.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돼? 실제 값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여기를 x로만 나눠주면은요 이렇게 되잖아요. 3 더하기 x분의 2 4x 마이너스 3 플러스 x분의 2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죠. 얘가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얘가 낮은 차수고 얘가 높은 차수면은 어떻게 돼? 얘가 무한대로 간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1단원을 다 끝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5번, 6번, 7번 정도에서 시간 내면 8번 정도까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저거 센 약간 그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센 그 대표 예, 대표 문항
혹은 상문제 이런 거 풀어주는 게 너무 목표예요 남은 시간에. 그렇게 해서 12시 10분까지 쭉 풀고 그 다음에 12시 10분에 오늘 1 테스트 보는데 첫 시간이고 사람도 많이 안 왔으니까 여러분이 너무 못 보면은 오늘 안 본 척 할게요. 보통 이제 보고서 5문제 내는데 5문제 중에 뭐 3개 미만 즉 2개 하나는 제 시험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절반 이상이 안 왔으니까 뭐 다 틀린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첫날에서 시험을 안 봤습니다 뭐 이렇게. 그럼 오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안 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보겠죠? 누적이 되는 거예요? 누적은 아니고요. 그 다음 1단원을 2시간에 나눠서 하니까 1단원에 대한 문제가 2번 나가고 어쨌든 최대한 저는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문제로 내긴 했습니다. 아마도요? 그렇 그럴걸?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생각보다 학생들의 감기가 약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든 거는 그냥 1일 테스트 되게 단순한 문제였거든요. 자, 원소의 개수가 10개인 집합의 부분집합 개수 몇 개예요?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그건 진부분집합이에요. 그냥 20제곱이죠. 그러니까 1024개잖아요. 근데 갑자기 얘가 5기를 부르겠는지 부분집합을 하나씩 쓰기 시작하는 거야. 셀 수 있다고. 300개 쯤에서 멈춘 걸 보고 아 선생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썼는데 300개 1024개가 알고 있잖아. 네. 근데 왜 이러는 거야? 수업 듣기 싫어요. 야 병인 나가 신고했어. 자 앞에서까지가 0바 0꼴이었으면은 이번에는요 얘가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가고요. 얘도 무한대로 갑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무한대로 갈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차수가 높고 낮음에 대해서 다뤘고요. 여기서 어떻게 돼? 이제 무리수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해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냥 보통 유리화 그냥 바로 이렇게 하거든요. 어차피 여기는 이렇게 될 거야. x제곱 더하기 3 빼기 16. 네, 그래도 되겠죠. 아,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구나. 얘 같은 경우에요. 얍삽이 이전에 그거부터 얘기하면 얘도 그냥 x분의 1 곱하는 거인데요. 그럼 여기가 2가 될 것이고 여기는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x분의 4인데 이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돼?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여기가 1 더하기 x 제곱분의 3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얘가 1분의 2가 돼서 답이 2다라고 구하는 문제인데요. 그럼 뭐가 얍삽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대의 세계에서는 루트 x제곱이 사실 1이거든요. 1차식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1분의 2에서 2라고 쓰셔도 돼요. 아니야 이거 너무 사자 같았어.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루트 x제곱이 1차죠. 근데 여기에 3이 있으니까 이거 완전 제곱으로 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한대의 세계에서는 3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라는 거 너무 사자 같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 x를 나눠줘서 우리가 0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번에는 차이가 뭐냐면은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돼?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수업하는 거 듣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멋대로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좀 이상한 게 많이 생겼는데 여러분은 정석적인 건 첫 번째 마이너스 무한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루기는 어렵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t라는 거를 마이너스 x 혹은 x라는 걸 마이너스 x로 하면은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t는 어디로 갈까요? t는 이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t는 반대 마이너스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t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으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t제곱이라는 건 그냥 t제곱 더하기 3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그러면 얘랑 차이는 뭐야?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2다라고 해서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럼 얍삽이는 뭔가요? 자, 얘도 여기는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2 무한대로 갈 거고 여기는 제곱이니까 무한대로 갈 거니까 마이너스 2. 안 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니야. 3번 빼고 할 수 있어. 1 테스트 문제는 3번이 문제인데 3번은 진도를 저까지 나가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아, 만점이 4점으로. 예, 그러니까 만점은 5점인데 거기까지 진도를 못 나가면 무조건 맞는 걸로 하는 거거든요. 저는 보통 그런 전략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가끔 그거밖에 못 맞는 친구들이 있어서 되게 슬펐어요. 내가 옛날에 어떤 파인만이라는 학원에서 총괄 테스트 하도 애들이 못 풀어가지고 진짜 막 알려줘가지고 60점까지 알려줬는데 58점을 맞은 애가 있었어. 왜 어떻게 다 알려줬는데 알려준 거보다 점수가 안 나오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 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답을 알려줬기보다는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3번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60점까지 만들어줬는데 60점이 안 나와. 그 학원에서 봤던 역시 제일 미친놈은 아버지랑 이제 막 싸우고 가출한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공원 같은 데서 노숙하면서 학원을 나와. 학교를 가. 그리고 학원 와서 공부는 재난하는데 1일 테스트 항상 1등이야. 그럼 체크를 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는 나가 학교 가서 씻고 막 정신 나간 놈이 있었어. 영재고 갔나? 그럴 거야. 자, 여러분 이런 거. 그러니까 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는 형태라서가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넣은 건데 여러분이 항상 무한대의 세계에서는 제일 높은 차수가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무한대를 써주면 돼요. 하지만 왜 그런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으로 싹 묶어주면은 2 빼기 x분의 4
더하기 x 제곱분의 5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이 되면서 얘가 어떻게 돼? 전부 다 0, 0, 0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남는 거는 리미트 얘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 하기 때문에 남는 건 2하고 x제곱, 즉 2x 세제곱이 최종적으로 남아서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보면 발산 끝인데 전시는 또 그렇지 않다는 거. 또 내일 또 가지. 아 좋네. 자 그다음 거 보면은 얘도 똑같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요. 이번에 아까 얘기했대로 여러분이 루트 x 제곱은 1차라고 생각한다면 1차 빼기 1차라서 얘는 파워가 없어요. 그거 파워 같은 소리 하면 뭐냐면은 제일 높은 차수가 파워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얘야말로 유리야. 근데 분모가 아닌데 그래도 유리야. 어떻게? 분자에 루트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4 더하기 x 제곱은 바로 여기 쫙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3x 플러스 4가 나오겠죠? x제곱만 빼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x를 나눠주면 여기는 1 여기는 1 여기 3 그래서 어떻게 돼? 1 더하기 1 플러스 3이다. 그래서 2분의 3이다 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생각으로 몰랐는데 요렇게 막 이제 식이 좀 널브러져 있으면은 갑자기 이렇게 정지애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사실 수학에서 논리적인 구조라는 건 문제를 풀 때도 포함되거든요. 이렇게 말이 있는 거는 뭔가 한 마디 남길 때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런 거 있으면 통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해라라고 하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통분에 대해서는 이미 초등학교 5학년 때 2학년 때 통분을 3학년은 통분할 수 있죠. 예, 3학년은 통분할 수 있어요. 그럴걸? 참고로 저는 중2 때까지, 초2 때까지 초등학교 2학년이 아니라 국민학교 2학년 때까지 구분하를 외우지 못했습니다. 국민학교라고 들어봤죠? 초등학교 전에 국민학교였어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국민학교에 들어갔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X 얘도 분모 0이고요. 분자 0으로 가는 형태라서 통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짠 해가지고 x 빼기 1분의 x 빼기 1분의 x 빼기 1 해가지고 x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약분된다라고 치면은 간단하게 마이너스 1이라고요. 문제 매우 심플하죠. 아니 다. 네? 아까 저 2번에서 2번에서 저게 1 더하기 1분의 3이에요. 제 루트 x 제곱 얘도 1이 남죠. 여기도 1이 남죠. 뭐냐면은 여기다가 x분의 1을 곱해줄 거야. 그럼 여기 3 더하기 4분의 x죠. 여기는 x 나눠주면 여기 1. 그 여기 x제곱 들어가면 1 더하기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4. 그러면은 남는 게 이쪽에 1, 이쪽에 1, 이쪽에 3
아, 왜 빵 없어? 그 다음 것도 여러분이 당연히 여기 분수가 있으니까 일단 통분수 해주시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 플러스 1.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돼? 얘를 곱해줘야 되겠죠? 1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 자, 뭐 뭐가 작아. 뭐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다 쓰셔도 되고요. 분자가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x 빼기 1에서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약분해 주시고 이제 수렴에 0으로 극한을 보내주시면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계산수를 잘 해주시면 된다. 그 7번 8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7번, 8번에서 약간 혼돈이 올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스무스하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약간 고다음부터 이게 정석이 난이도가 좀 약간 이게 막 엎치락뒤치하게 있어서 근데 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병원 고프구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7번에 1번. 7번 1번이요? 자, 7번에 1번은 쉽죠? 7번에 2번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샌드위치를 영어로 못 써서 한국어로 쓴 게 아닌가? 샌드위치 정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특정한 숫자야. 특정한 함수가 읽혀 있다. fx가 있고 gx가 있고요. 그 다음에 hx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의 극한도 그대로 가고요. 근데 왜 사이에 껴서 샌드위치인가라고 하면 혹시 왜? 근데 그럼 값이 아니라 범위가 나오지 않나요? 예? 값이 아니라 범위가 나오지 않나요? 아 근데 얘는 함수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치면 돼. 예를 들어서 fx가 뭐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고 hx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성립하잖아요. 그럼 어떤 극한값을 가도 변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극한값은 하나의 값일 때 이렇게 했을 때 요 순서가 차이가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얘가 알파고 얘가 알파면은 얘도 알파가 돼야 된다는 게 샌드위치 정리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그림으로 치면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값이 전부 알파라면은 가운데 낀다. 내가 얘를 몰라도 얘 두 개가 알파면 자동으로 얘도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바로 샌드위치 꽉 낀 정리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7-1번이 바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빼기 5. 자, 여기도 보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성립한다. 즉 fx는 내가 뭔지 모르지만 다음같이 성립한다. 이때 fx에 어떻게 돼? 2라는 극한함수고요. 즉 리미트 x가 리로 갈 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빼기 5. 그리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마지막으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다. 자, 그럼 얘를 극한을 2로 보내면은요. 자, 얘에다가 그냥 대입하는 느낌이 나는 거는 얘가 어떻게 돼? 좌극한 극한이 항상 똑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사 12 3 3. 그래서 어떻게 돼? 그 값은 3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식의 문제는 다 샌드위치로 나오겠네요. 네. 오. 참고로 부등호 없어도 됩니다. 왜? 극한값이니까. 그러니까 부등호가 없어 이렇게. 그래도 3이에요. 얘는 함수값이 아니라 극한값이니까. 오, 너무 샌드위치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깊게 들어가면은 어렵고요. 안 깊게 들어가면 되게 쉬워요. 안 깊게 들어가면은 이거 그냥 이렇게 해야 하면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했거든요. 어렸을 때 의문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북반구는 편서풍이 붑니다. 그래. 그냥 이런 느낌. 왜 바람이 이렇게 불까? 자전의 방향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니까 라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은 안 좋아요. 너무 따져도 안 좋고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그 아까 가출한 그 아이처럼 자유롭게. 그 너무 자유로운 친구라서 그 친구는 잘 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약간 그 정신 나갔던 이상한 학원에서 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는 그 어떤 여자애는 맨날 수학 하기 싫은데 아빠한테 회사 물려달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하는 말이고 거긴 또 학원에서 그런 애들이 많으니까 선생님들도 어쩌라고 체표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는 되게 진심으로 대응해줘요. 미적분도 못하는데 회사를 망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학원이 제일 이상했던 것 같아요. 자, 2번은요 그렇게 또 어렵지 않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랬고 여기서 x분의 12 그리고 정석에서 무조건 대괄호 나오면 그냥 가우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 빼고. 가우스는 뭔지 알죠? 1.2면은 1 이런 식으로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라고 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요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면 얘는 x가 아니잖아. 정수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샌드위치 형이 나왔으니까 얘도 뭔가 샌드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얘는 최대 어디까지 커질 수가 있을까요? 3분의 1 얘가 3분의 x까지 커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3분의 x가 정수면 딱 3분의 x까지 되고요. 3분의 x가 정수가 아니어도 여기 이상 커지잖아요. 그래서 3분의 x. 그러면은 여기 항상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얘가 2하고 이렇게 3, 4인데 이번엔 왜 여기 생겼냐? 얘가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보다 1펜 거보다 항상
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돼? 범위가 생겼으니까 이제 이 함수를 맞춰보자. x분의 12 3x 빼기 얘보다 크다. x분의 12 가우스 3분의 x. 지금 우리가 샌드위치를 쓰는 이유는 가운데 함수가 어찌 될지 모르니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x분의 12 3분의 x. 자, 그러면은 여기서 눈치 빠른 친구들은 뭐에 극한이 얼마나 상관없이 약분되니까 4일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크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거는 리미트 무한대로 보낼 때 x분의 12 3분의 x 빼기 3.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2 가우스 3분의 x.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2 3분의 x. 그래서 얘도 어떻게 돼? 3x 12x에서 4로 갈 것이고 얘도 4로 가니까 답이 4다라고 구했어요. 쌤 근데 응. 저희 첫 번째 건 왜 사세요?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3x분의 12x 마이너스 36이죠. 12 곱하고 3 곱하고. 아,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내가 x분의 1을 양쪽으로 곱해주면은 아, 이쪽에 10이 남고 빵 3 남고 그래서 3분의 12 4. 오늘은 제가 보통 진도를 원래는 1단원 다 끝내고 정석 센트 나가고 하는데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1-8번에서 끄긴 끊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1-8번 하고 나면은 약간 표정들이 어두워지는 게 보여서 응? 약간 특히 어떤 여자애는 약간 울 것 같았어. 그래서 그 정도인가? 라는 생각. 그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나는 현역 때,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는 의문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외워서 전혀 생각이 없었고 가르칠 때는 그냥 되는 거 아니야 해서 가르쳐가지고 고민이 없는 인간이라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왜 그런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왜 그러냐면 얘가 바로 합성함수 극한이에요. 그래서 뭐 얘는 당연히 굉장히 심플한 스타일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얘가 GX고요. 자, 이번에는 1번부터 보시면은 얘가 fx예요.
자,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거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fx를 봐. 자, 합성 함수의 극한에서 주요 키워드는 방향성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이 여기서 극한이 존재할지 안 할지, 왜냐면은 gx라는 거는 0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요거부터 따지는 겁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극한 g fx.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왼쪽으로 와서 그럼 빵으로 하니까 빵을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극한 fx를 t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t는 지금 t도 극한값이죠. t는 어디로 가요? t는 1의 자극한이니까 0으로 가죠. 즉 이때 t는 0으로 가. 근데 방향성이라고 얘기했죠. 이 극한값이 0이 어디서 가? 아래에서 위로, 작은 데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간다. 어떻게 돼? t가 0으로 가는 건 맞는데 어떻게 돼?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니까 자극하는 거 맞다.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리미트 t가 0에 자극할 때 gt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돼? 0에 자극하는 2다. 2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극한 값은 2가 되고, 이번에는 리미트 x가 1에 우극할 때 gft. 자, 이번에는요 그냥 바로 써보면 얘는 어떻게 돼? 1의 우극하는 0으로 가는데 큰 데서 작은 데로 간다. 이번에 t는 0의 우극하는. 여기 왜 갑자기 t가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 0의 우극하는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1로 간다. 아하! 얘는 좌하고 우가 같지 않기 때문에 발산한다. 쓰고 있는 동안 그래. 알겠죠? 그래서 합성함수 밀법
자, 2번 fx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번에도 한 번 더 가보죠. 저 문제 어디 갔어? 원하는 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fx. 이번에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극한 gfx. 자, 1로 갈 때 자극하냐는 건 왼쪽에서 온 거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 0으로 간다. 근데 0으로 가는데 어떻게 돼? 0으로 가는데 큰 데에서 작은 데로 갔다 0의 우극한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t가 0의 우극한 gt. 0의 우극한이면은 1로 수렴하고요. 두 번째, 얘는 아마 이렇게 빨리 끝낼 수가 있을 거예요. x가 1의 우극한 gfx는 얘 우극한도 어떻게 돼? 0으로 가는데 위에서 아래로 똑같네요. 리미트 t는 0의 우극한 gt로 바뀌니까 얘는 1이라서 그 값이 존재하고 그 값은 1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삼 3번은요. 그러니까 1번, 2번까지는 우리가 방향성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밥그릇 같은 거에 나왔잖아요. 자, 여기서 알아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얘는 이제 내가 1의 자극한으로 해서 여기 그거여서 다가왔어. 근데 얘는 내가 1에 다가갈수록 어떻게 돼? 큰 데가 작은 데로 점점 한다면 얘는 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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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우리가 어떻게 돼? 1에 다가갈수록 계속 빵이었어.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어떻게 돼? 그냥 극한이 아니라 얘가 어떻게 돼? 빵으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얘는 G 0이랑 같아요. 얘는 계속 0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기 보면 얘 극한 같은 경우에 얘는 방향성을 띄고 0을 향해 가고 있죠. 얘는 그냥 계속 0이었다고. 그러면 fx는 극한값이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x가 1 자극한 fx가 0인데 0은 맞는데 얘는 어떻게 돼? 방향성 없이 그냥 0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라 그냥 0이야. 방향성이 없는 거야. 왜? 그치 방향성이 없으니까 계속 얘는 0이었으니까. 근데 극한값은 못 가는 함수값 아니에요? 어? 극한값은 이제 도달할 수 없는 함수값 아니에요? 그 도달할 수 없는 함수값이 아니라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G0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극한값이랑 함수값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이런 함수들은 같은 거야. 동일한 거야. 그게 값이 자체가. 근데 극한값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게 극한값을 때 어딘가를 다가가냐인데 그래서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한에 따라서 안에 있는 녀석이 어떻게 돼? 여기 같은 경우에 0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점점 우리가 극한으로 보냈을 때
얘는 극한으로 보내도 계속 0이었잖아. 값이. 그럼 극한값의 정의는 그럼 극한값의 정의는 뭐예요? 극한값이 여기 정확히 얘기 드릴게요. 다시 우리가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거는 x가 a랑 다른 값을 가지면서 오케이? a에 한없이 근접한다. 즉 a에 거의 가까워진다. 즉 a에 오차가 없이 거의 가지만 a는 아니다. 그렇게 되면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리고 요거 볼게요. 요거 x분의 1 볼게요. 분모가 사실 x분의 1은 아무리 커져도 0이 되진 않죠. 근데 어떻게 돼? 얘를 진짜 무한히 크게 하다 보면은 0에 근접해지죠. 그 방향성이 0이라는 거야. 방향성 0이라는 게 무슨 소리? 그래서 리미트 무한대로 x를 보일 때 x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죠. 0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향성을 가질 수가 있고 안 가질 수가 있는데 방향성이라는 건 크고 작고에서 나온다. 근데 얘는 크고 작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거 기억나죠? x가 2.9, 2.99, 2.99 이렇게 되는 거. 그때 y가 뭐 x 빼기였으면 1.9, 1점 이렇게 변하면서 2를 향해서 어떻게 돼? 점점점 가고 있는데 아래서 가고 있으니까 티가 나죠. 무슨 얘기냐면은 y는 x 빼기 1이 있을 때 x라는 게 2.9, 2.99 이렇게 3을 향해 나갈 때 y 값은 1.9, 1.99 이렇게 어떻게 돼? 똑같이 2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돼? 작은 데서 큰 데로 2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 방향성이 있죠. 그런데 얘처럼 어떻게 돼? 짝대기가 있으면은 이건 뭐냐면은 x가 1, 1, 1, 1, 0, 0, 0, 0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x랑 a랑 다르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다. x가 예를 들어서 y는 0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x가 1.01, 1.001, 1.0001이어도 y는 빵, 빵, 빵 이렇게 돼. 이게 맞다. x는 어떻게 돼? 다른 값을 향해서 점점 더 1을 향해 가는데 y는 변함없이 항상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얘는 없는 거죠. 얘는 방향성이 없는 거야. 얘는 방향성이 아래로 있는 거고 얘는 방향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그냥 G0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는데 왜 G0이 되는 거예요? 네? G0을 왜 되는 거예요? 뭐 G0은 여기가 2니까 그냥 2요. 그 리미트 x가 1에 우극할 때 gfx도 똑같이 어떻게 돼? 계속 얘가 0이었으니까 그냥 g0이 돼서 2가 되는 이런 함수입니다. 사실 이게 1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거고 이거를 비슷한 거를 1일 테스트에서 넣어서 여기까지 나눈 것도 있긴 한데 제가 봐서 여러분이 못 맞추면 그냥 한 문제 틀리려고 낸 거긴 한데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는 무조건 다 본색을 드러내네요. 네. 맞아, 시험책 하다가 아니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제 개인적으로는 미적분 원이 쉬워요. 대수보다.
대수는 내가 처음에 당황한 게 애들한테 지수는 이런 거야. 유리수 지수도 있을 거고 이제 무리수 지수도 있을 거야 하고서 애들이 이제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런 거 계산하는 걸 못하면서부터 멘붕에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로그 딱 들어가니까 로그 변화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리고 이제 함수까지 들어가면 그냥 그 다음에 지수 로그 하면서 들어가면 그래서 애들이 진짜 지수 로그에서 겨우 떨어져 나가서 이제 상함수 나갈게 하고서 호도법 하면서 호도법 할만한데요? 부피 할만한데요? 그래프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래프 하고 나서 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진짜 쉬워서 가르치면 이제 애들 야, 수요는 진짜 쉬워서 이제 등차 등비 보여주면 와 하면서 이제 갑자기 수요 문제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대수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수가 제일 그래서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근데 2번에서 네. 왜 저게 1이 되는 거예요? 2번. 2번이요? 네. 2번은 여기 작은 칸에도 0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돼? 큰 데서 작은 데로 가죠. 네. 우칸에서도 큰 데서 작은 데로 가죠. 네. 그럼 어떻게 돼? 큰 데서 작은 칸 우칸이니까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는 거. 그래서 그냥 그림 쭉 따라가면 돼요. 정말 쉽죠. 그래서 정석은 이제 오늘 더 안 나갈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면은 9번 보면은 쉬운데 이상하거든요. 9번까지만 나갈까? 네? 아니 막 7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8번 나갔잖아요. 네. 근데 제가 8번에서 끝내는 이유가 이것 충격 때문에 8번에서 끝내거든요. 원래 9번까지가 한 세트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쉬운데 활용이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9번까지 우겨두면 또 네? 아니 9번 나가지 말고 제가 비슷한 걸로 유제 1-10번을 풀어줄게요. 네. 이것도 사실 못할 것 같네요. 할 수 있어요. 그럼 항상 이런 합성함수는 두 번씩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림을 보거나 아니면은 근데 식으로 봐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림을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눈에 따라가기 쉬우니까. 자 이제 이번에 첫 번째 원하는 거는 리미트 x가 0 들어갈 때 fx 그림을 두 개 그리긴 공간이 부족했는지 하나 가지고 우려먹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이거부터 해봅시다. 리미트 1-1번이고요 x가 0에 좌극한으로 갈 때 ffx 우리가 영상에서 보는 친구들은 책에 풀 공간 없으니까 워크북 읽기 전까지는 노트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 fx라는 녀석이 이 녀석이니까 0의 좌극한 오른쪽으로 합시다.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시다. 0으로 가네. 어떻게 돼? 큰 데서 작은 데로 가겠지. 뭐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면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면 어떻게 돼? 한 번 더 이렇게 쓱 가면은 2로 간다. 그래서 우극한 값은 2다. 아니지. 자극한 값은 2다. 한 번 더 우극한 때려주시면 여러분이 딱 봐도 느낌 올 거예요. 이제 아닌가? 네?
자, 이 오른쪽에서 가면 어떻게 돼? 오른쪽에서 가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면 변화 없이 그냥 2로 갔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F2야. F2는 빵이죠.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어떻게? 아까부터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서 T가 네. 있어요. 얘가 이긴 건 이해됐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T가 뭐였어요? 자 일단 요 플러스 좀 이쁘게 쓰려고 바꾸는 거니까 얘가 2인 것부터 한번 이해해 봅시다. 0의 자극한이라는 건 0의 자극한 어떻게 돼? 0을 향해 가는데 0을 향해 가는데 큰 데서 가는데 큰 데서 가는데 큰 데서 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 해도 되는 거예요? 어디 마이너스 있어요? 어. 아 이거 뒤에 있는 거야? 네네네. 그 자극한이죠 자극한 우극한. 근데 큰 거에서 작은 건데요? 큰 거에 작은 거, 큰 거에 작은 거 우극한. 우극한. 그러니까 자극한을 구할 건데 자극한 처음에 fx에 대해서 구하니까 큰 데서 작은 데 어떻게 돼? 0에서 큰 데서 작은 데. 여기 보면 fx 여기는 ft t. T가 뭐였어요? 아 너무 흥분했네요. 아니 그러면은 엥? 네? 네? 어떻게 T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됐어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아니 여기서 저희 둘이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안에 있는 애가 0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작업을 한 거예요. 리미트 x가 0에 갈 때 자극한 fx를 내가 t라고 쓰고 그럼 어떻게 돼? 얘가 t라는 녀석이 0을 향해 가는데 그때 어떻게 돼? 큰 데서 작은 데로 간다 이렇게. 그러면 그 x가 작은 데로 작은 데서 큰 데까지 0으로 가까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0보다 높은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0보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잖아. 근데 저 t의 값은 x에서 0까지 그 마이너스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얘는 x가 이거잖아요. 여기서 x는 여기잖아요. 작은 상수대로 가면은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fx 상관하지 말고 fx부터 생각을 해봐. 근데 0의 자극하는 데로 가면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 큰 데서 작은 데로 이렇게 가는 거죠. 0으로 갔죠. 네네네. 그게 t야. 그러니까 t는 0으로 가. 근데 어떻게 돼? 그 0으로 가는 방향성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간다. 높은 데서 작은 데로. 너무 소름 끼쳐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칠 때마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만큼이면은 내가 약간 말재주가 10밖에 안 돼서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 이제 개 쩌는 게 있다. 근데 내 입이 쓰레기다. 그래서 뱉고 나면 얘가 쓰레기가 돼 있다라는 느낌이 나서. 왜냐면 이거를 해야 돼. 약간 내가 나머지 정리 설명할 때마다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두 번째, 이거 됐다라고 하면 두 번째, 이제 우극한은 안에 게 뭐야? 이제 그냥 계속 2잖아. 그래서 그냥 F2랑 같다고. 얘는 변화가 없잖아. X는 변화하지만 Y는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2라고. 그냥 자, 이번에도 자극한 볼게요. 이번에 자극한 어떻게 돼? 그냥
2점. 정확한도 그냥 2점. 그러니까 얘는 F2가 돼서 0이야. 자, 이번에 우극 한번 볼게요. FFX. 이번에 어떻게 돼? 이번에는 t가 바뀌죠. 어떻게 돼? 0으로 바뀌어요. 0으로 어떻게 돼? 0으로 작은 데서 낮은 데로. 뭐 작은 데서 낮은 데로. 낮은 데서 큰 데로 0인데 낮은 데서 큰 데로 정확한. 그렇게 ft로 바뀌니까 자 보면은 작은 데서 큰 데로 0으로 간다. 그래서 얘는 그 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0이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죠.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다행이다. 이해가 잘 돼. 느낌이라도 받았다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원래 왜 아래기 0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하죠. 그 이거요? 우칸? 네. 자, 첫 번째 우칸은 얘가 우칸 하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죠. 네. 0으로 가죠. 0으로 갔죠. 근데 어떻게 돼? 두 번째 그 t가 0을 갈 때 어떻게 갔어?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갔죠. t는 얘는 x고 얘가 t야. 네. 그 t가 어디서?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갔죠. 네. 예? 그러니까 t의 자극한으로 바뀌었죠. 네. t의 자극한은 이렇게 와서 빡. 2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t가 저기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이거요? 네. 네. 그러면 빡. 아 여기구나. 예. 뭐센 나가려고 그래. 센못 나가거든요. 저요. 네? 아니 지금 12시인데 딱 보면 되네요. 그 1테스트 괜히 20분 보는 거보다 30분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금방 풀까? 아니요. 넉넉하게 하고 또 풀이해 주셔야죠. 풀이는 아마 다음 시간 시작할 때 바로 할 것 같아요. 진짜요? 근데 과제는 오늘 6문제는 못 내줄 것 같고 정석 아니지 쟤는 그냥 A 단계 정도만 내주고 여러분이 그냥 풀 수 있을 것 정도만 내줘서 아니면 대표 문제는 내주셔도 괜찮을까요? 이거 왜 이렇게 많나요? 네? 정석이랑 차원이 다른데요? 네. 그래서 일단 과제부터 내주면 쎄는 정석은 그냥 오늘 푼 데까지 해서 유제 10번까지고요. 유제 10번. 쎄는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13초까지. 전 시간이 정석은 이걸로 하는 거죠. 네. 책은 뭐 왜 필요한 거예요? 책은 그걸로 답도 확인하고 가끔 여러분이 개념 헷갈리면 보시면 되고요. 채점을 네? 채점을 저희 채점은